물건이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기꾼 새끼들.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제가 다 날렸어요. 어떡해요? 코로나 때 주식한다고. 결국에는 돌고 최신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완전 초보는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타오바오 매칭해서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직원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올려서 똑같이 팔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없어요? 좀 그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 출근은 통상 6시 반쯤에 나와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1시쯤 잘걸? 12시에서 1시 사이? 하루에 4시간 조금 넘게 주무시는 거예요? 4시간에서 5시간.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저 5시간도 늘려서 자는 거예요, 지금. 건강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부터 많이 못 잤어요. 어거지로 조금 자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본업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지금은 본업을 정리하고 아예 딱 전업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작년 5월 달부터는 완전 전업으로 돌아섰죠. 21년 말인가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투잡으로 했고, 그 투잡으로 어느 정도 사업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온 거죠. 뭐뭐 했냐면 물건 판매하는 거, 그리고 강의, 배대지, 3PL 창고, 그리고 광고 대행, 그리고 뭐 요 정도 했네요. 만들어 놓고 나서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퇴사할 때 과연 내가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퇴사하면 더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근데 진짜로 퍼포먼스는 비슷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진짜 딱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미팅하고 중요한 것들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 여유가 이전보다는 생겼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는 아직까지는 비슷해요. 물론 언제 이 노력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다 노드가 연결돼서 터질진 모르겠지만. 구매대행으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21년도였던 거예요? 맞아요. 21년도에 9월인가 10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학벌이 좋지 못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에 대해, 라는 그 유리천장이 진짜로 있구나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서울대 뭐 이런 것처럼 좋은 학벌이 아니어서. 근데 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회사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유리천장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난 열심히 하니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누가 저한테 진짜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 열심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세상에 많은 부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부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배달의 민족이 막 한창 라이더 뛸 때였어요, 코로나라서. 딱 내가 일한 만큼만 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부가가치가 좀 낮잖아요. 구매 대행은 내가 혼자서 하면 됐던 일이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방에서 혼자서 하면 되잖아요. 뭐 어떤 계기로 구매대행을 알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다 부업 치니까 그때 투트랙 대표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사업자 등록했어요. 오, 진짜요? 그냥 영상 한 편 보고 사업자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때 그 투트랙 대표님이랑 서 과장님 두 분이 나왔거든요. 그때 막 서 과장님이 강의를 막 활발하게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럼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시작해야겠다. 근데 뭐 대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을 가려받는 거예요. 장난이고, 그 순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대기 강의는 걸어놓고 다른 유튜브들 영상을 엄청 봤었죠. 그냥 혼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물건이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기꾼 새끼들 막 하나도 안 팔리고, 그때 당시 쓰던 그 프로그램에서 결제 재연장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삭제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확인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던 거. 황금색 사슴 모양 동상인형 3만 얼마, 39,000원인가 34,900원인가 영마진 마이너스 900원 났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게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저 지금도 그 유리천장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의 판단님이 생각했을 때는 왜 그때 한 달차 초보셀러의 구대 판다가 물건을 못 팔았을까?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올렸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올리고 싶었던 거 올리고, 이거 이쁜데? 이거는 살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팔았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한 개, 두 개, 하루에 한 개, 두 개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100개, 200개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올리신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서 과장님 수업 듣기 전에 하루에 100개, 200개 올려봤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진짜 인간 고문이거든요. 지금 와이프랑 통영에 놀러
갔거든요. 통영 카페, 저는 카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내랑 놀러 가기로는 했고 부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통영에 가서 놀러 가서도 계속 상품 업로드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첫 판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 과장님 강의를 들으셨던 건가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들었죠.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수업을 듣고, 그때는 대량 등록 초반이라서 대량 등록으로 업로드하면 매출이 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누가 여러분 문짝이 잘 팔립니다 그럼 문짝이 쫙 다 올라가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많아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몽의 마케팅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에 연락 돌려가지고 저 완전 초보셀러인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쿠팡보다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셀러들 있죠. 그 밑에 보면 고객센터 말고 사업자 번호 보면 핸드폰 번호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키워드 치면 1등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매대행 셀러든 국내 셀러든 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파냐, 전화해가지고 그 결혼기념일 날에도 한 분이 기특하다고 저를 불러주셔서 만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연락을 했을 때 백-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안 받고 일단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받을까 말까예요. 근데 일단 100명이 안 받잖아요. 100명이 안 받으니까 금방 끝나요. 그때 들었던 꿀팁 중에 기억나는 꿀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를 실행하는 게 되게 컸어요. 이분들도 제가 아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알고 있었고 실행을 했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가 저번 주에 행사를 했어요. 쿠팡에서 골드박스라고 해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BM이 전화 와서 대표님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건강 카테고리, 그러니까 가구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거기서 단일 스큐 판매량 1위입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되게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 너네들 그냥 뭐 잘 팔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리가 물 위에서 막 다리로 헤엄치듯이 저희는 뒤에서 각종 유튜버들한테 골드박스가 아침 7시에 시작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영상 올려주세요 라고 저희 회사 엠버서더들한테 연락 쫙쫙쫙 돌려놓고 한 2주 전부터, 그래서 아침 7시에 유튜버들이 영상 쫙 롱폼이랑 쇼츠 다 깔아주고 인스타그램 올려주고,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에 며칠 후부터 특별 행사 있습니다라는 글 올리고, 행사 당일날 그 사람들 출근 시간, 핸드폰 볼 수 있을 만한 점심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모든 카페들, 관련 카페들에다가 글 쫙 뿌리고, 핫딜 사이트, 뽐뿌, 인벤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에도 글을 쫙 뿌리고, 이런 작업들을 다 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다 사람들이 알아요. 방법은 안다. 방법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못하거나 연결할 줄 알아도 안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드렸던 그분들도 결론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걸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느 정도를 알았죠. 그러니까 딱 짚진 못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까지 알게 되고,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생겨요. 회사로 출근하신 건가요? 맞아요. 근데 오늘 PD님이 이상한 데로 가셔가지고 지금 출근이 늦었습니다. 직접 구매 대행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배대지를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을 제가 하면 안 돼요. 불문율이죠. 제가 배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가 팔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지금 구매 대행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던 거를 사입을 했고, 그 사입한 걸 가지고 브랜딩을 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도 제가 올해 목표가 대한민국 남자 절반은 우리 회사 브랜드를 무조건 알게 한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회사 로고 티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수강생이 저희 회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톡이 왔어요. 이 브랜드 혹시 대표님 거였냐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가르치면서 최근에 구매 대행 트렌드에 관련돼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판에 들어와 있다 보면은 흐름도가 보여요. 구매대행으로 치면 미국 구매대행이 떴다가 유럽 구대가 떴다가 일본 구대가 떴다가 중국 구매대행이 떴다가 막 이런 흐름들도 있고, 요즘에는 대량 등록이 유행하다가 수동 등록이 유행하다가 이제는 다시 반자동 등록이 유행을 하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네. 배대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매 대행 관련돼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배대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그 누구한테도 우리 배대지에서 뭐가 잘 나가요 이런 말을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정도는 알 수 있죠. 오히려 저희 수강생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 강의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차나? 4년 차다. 22년부터 했었어요. 강의는 좀 맞으신가요? 적성이? 어떤 거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말하는 걸 좋아하셔서 어울릴 것 같아요. 저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저 내성적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다 오해해. 어쨌든 뭐 그렇군요. 뭐 드실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로 드실래요? 작은 걸로 드실래요? 큰 거? 큰 걸로 부탁드릴게요. 저도 큰 거. 요거 먹으면 또 하루가 든든하다고. 먹고 아니, 포장하기. 뭐 포장해.
카드 결제. 굉장히 키오스크를 안 쓰고 아니 이게 제가 항상 이거 메가커피 대표님 보시면 이거 수정하십시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사무실에 네. 이 시간에 없죠.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거 제일 좋아요.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직원들이 출근하면 사무실에 음악이 틀어집니다. 직원분은 지금 몇 분 계세요? 총 틀어서요? 통틀어서 태미, 유미, 다영이, 이름을 외우고 혜지쌤, 플러스. 직원이 많으신데요? 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 그래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랑 정규직 합쳐서 20명은 넘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퇴사 퍼포먼스가 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퇴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이건 나와야 되는데.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직원을 뽑고 늘리고 하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벌어서 행복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돈 벌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돈 벌어서 네. 무조건 행복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벌어서 불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행할 때도 있어요. 돈이 있어서 불행할 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돈 있는 걸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안 갚는 거? 판다님 돈 잘 떼일 것 같아요. 잘 때린다고요? 잘 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죠. 이거 지문 찍으면 출근 그거 등록되는 거 아유 저희 그렇게 안 해요. 갑갑하잖아요. 커머스 관리 여기 두 자리는 마케팅 팀이고 그리고 여기는 3PL 관리 저희 이사님 자리고 이쪽에 보이는 요 세 자리가 저희 에듀팀. 아 저희 회사 좋은 거 있다. 바닥에 잘 보면 노란색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아 댕댕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개판입니다. 잘 보면 중간중간 누런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오줌을 안 닦아갖고. 아 그리고 여기는 그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제가 주기적으로 뽑아요. 쓰실 분들 있으면 오시라고. 돈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쓰는 거. 좀 매출이 좀 잘 나와서 뽑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쓰실 분들 연락하세요 해서 그냥 쓰시죠. 그래서 저는 제 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인데 방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스타트업들은 다 같이 있잖아요, 대표가. 저도 스타트업이니까 자리 하나 남으니까 내가 가겠다. 아유, 절대 안 된다고 직원들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대표실 따로 있어야 된다. 사장님들은 저렇게 가둬놔야 돼요. 아 여기가 제 방이에요. 잠깐만요. 좀 치울게요. 좀 치울게요. 치운다면서 이 테트리스 마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출근하시자마자 무슨 일 하세요? 출근하면 먼저 탈을 씁니다. 아 장난이고 뭐 출근하고 막 정해진 그런 거 없고 앉아서 전날 온 이메일 같은 거 보고 저희 회사는 슬랙 쓰거든요. 아침에 직원들 오기 전에 그 전날 생각했던 거 다 예약 메시지 바로 보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9시 30분 딱 찍어서 메시지 발송할 거 해놓고 그리고 제 업무 보죠.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막 계획적이진 않아가지고 계획된 것들을 착착착착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지? 왜냐면 일이 이게 큰 흐름은 있겠죠. 근데 이걸 탁탁탁 정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해보니까 또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쳐내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오자마자 컴퓨터도 안 켜고 네.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원래는 키죠. 원래는 바로 키죠. 이렇게. 원래 탑을 쓰고 일하진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 너무 이거 근데 이거 있다. 여러분들 사람이 초조하면 일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요게 그 타이머인데 난 뭘 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딱 타이머를 맞추면 요 빨간색이 가거든요. 그러면 요게 시간이 다 가서 째깍째깍째깍이 사람을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쪼달린다 그러죠. 그래서 요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윈도우도 아마 있을걸요? 방해금지 모드 켜놓고 요거 30분 설정 딱 해놓고 할 거를 좀 하는 거죠. 요거 쿠팡에서 팝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파는데 많이 사주십시오.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이거? 구글식인가? 수험생식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지금 20명 가까이 직원을 꾸려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신데 중소기업도 아니죠. 간의 수공업 기업.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대박이죠. 짠. 뭐예요? 여기 폴드예요? 그 갤럭시 폴드? 화웨이란 나라에서 만든 건데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쓰려고 이제 개통하려고 했거든요. 3G밖에 안 돼. 4G, 5G가 아니라 3G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면은 신기하죠? 요 용도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연매출은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다 합쳐서 80 조금. 진짜요? 근데 왜 갑자기 목소리가 울적해졌어요? 제가 원래 이것도 보여드리겠다. 뭐죠? 제 작년 목표가 원래 200억이었거든요. 근데 못해가지고 5가 됐네. 예. 제가 이거 너무 불쌍하죠. 근데 퇴사하고 연매출 80억 찍으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하는 게 많으니까 강의 사업도 있고 판매도 있고 배대지도 있고. 아 배대지를 만약에 매출을 그 거래액으로 쳤으면 200억 됐겠다. 근데 배대지는 이렇게 물건 구매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매출로 안 잡잖아요. 아 그래서 유튜버들 잘 보면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 배대지 뭐 100억입니다 라고 하면은 매출 100억이라고 안 할걸요. 거래액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대지를 거래액으로 넣었다 그러면 저 작년에 아마 이거 달성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업무 보시나요? 그날 다른데 오늘 창고 스페이스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보러 가야 되고 11시에는 또 중구에서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가야 되고 저녁에 픽투셀 특강 해야 되고 그렇죠. 창고 구경할 수 있어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차에만 태워주시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럼 트렁크에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비타민 하나 드릴까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네. 창고 출발하시죠. 가시죠. 지금 그러면 구매 대행도 해보시고 사입도 해보시고 네. 빅크로스도 판매도 해보시고 다양한 걸 하고 계시는데 판매로 해본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구매대행, 사입, 로켓크로스, 로켓배송, 자사몰 그리고 뭐 공동구매 다 해봤죠. 지금 현 트렌드에 초보자들이 판매를 한다면은 가장 효율 좋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업으로는 로켓크로스, 다운으로는 구매대행이 맞는 것 같아요. 500만 원은요? 단돈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진짜로 현찰 신용카드 합쳐서 500만 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찰 500 따로 신용카드 따로 있으면 괜찮다? 그건 괜찮은데 그 한 달에 매출 1,500이 나오려면 내가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카드나 현금을. 그래야 매출 1,500이 나왔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벌어요. 200에서 300 정도. 지금 구매대행 말씀드리는 거고 구매대행이나 사입이나 진짜 최소 한 20% 남겼다 라고 가정했을 때 1,500만 원 매출 나오면은 20% 남으면 300만 원이잖아요.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가야 1,500이 나올까를 계산해보면 1,000만 원 정도 해야 1,400 얼마 나와요. 20% 마진 잡았을 때. 그러면 남는 게 294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만 써가지고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자본 1,000만 원은 필요하다 이거죠. 아예 뭐 비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피투셀 네. 다마고치 하신 분들은 매출 1,000만 원 많이 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얼마 이상 있는 분들만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통장은 까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 매출이 그 사업자 한 개인데 한 3천만 원인가 2,500인가 3천 나왔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살 돈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없냐.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물건 사느라 없다. 그분은 2, 3천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천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분은 그냥 지금 대충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카드 포함해서. 근데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아마 신용카드도 없을 거예요. 사장님이 그때 구매대행 했을 때 갖고 있던 자본금 기억나요?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저는 1,000만 원이요. 현금으로? 현찰 1,000만 원.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제가 다 날렸어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주식한다고. 여러분 이라고 있습니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제가 15,000 얼마에 샀거든요. 16,000 얼마인가? 지금 2,300원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코로나 때는요 옆집 삼식이도 네. 주식해가지고 대단하신데요? 돈 벌었을 때 네. 행복했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나이가 33살이거든요. 34살인가? 33살인가? 그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차를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사셨던 차예요. 그 차가 34만인가 탔다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쓰고 막 차가 가다 연기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참에 그냥 아버지 차 하나 바꿔드려야겠다 해서 아버지 차 사드렸어요. W77 시리즈.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숨길 수 없는 미소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아 이제 제가 처음으로 효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 왜 지금은 반자동이 트렌드인 거예요? 반자동이 트렌드다 라기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반자동 솔루션이 고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SEO도 다 맞춰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리고 글씨 번역도 AI가 해주고 상세 페이지도 AI가 학습해서 해주고 이전보다 그 반자동에 대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죠. 그래서 반자동이 좀 더 초보자들이 하기 쉽다라는 거고
근데 수동은 개인의 능력이 좀 중요해요. 실행력도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소구점도 찾아야 되고,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없으면 길러야 되는데 그걸 기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완전 평범한 일반인들한테는 반자동이 오히려 나을 수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반자동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반자동을 많이들로 시작하는 거죠. 사고 확장할 때 나만의 이런 스텝을 받는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일단 해야겠다 싶으면 한다. 저는 꽂히면 엄청 그것만 파요.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해요. 그러면 대부분 시작은 되는데 중간 과정이 아예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이 엉망진창은 마지막에 정리만 잘하면 깨끗해져요. 일단 전 저질러요. 그 잘 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결국 실행했다였잖아요. 일단 저질러야 된다라는 거. 직원들 늘리는 거를 부담 되겠지만 1인 셀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위임을 잘 해야 돼요. 위임하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직원을 고용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내 하루 일과 중에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CS랑 주문 처리에 쓴다면 그때 주문 처리 직원 정도는 뽑아야죠. 나의 시간을 보고서 그 네네. 직원을 뽑아야 된다. 네, 이게 처음에는 매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마다 물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물건의 특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6천만 원 찍어도 CS가 없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찍어도 CS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주문 처리할 정도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문 처리 직원 사실 아르바이트만 써도 되거든요. 주문 처리랑 CS는 그 시간 아껴가지고, 그 시간 벌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니까. 직원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직원 없이 5억을 찍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운도 좋은 거고, 아마 1년 내내 그러지 않을 거고, 시즌성 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막 직원 없이 혼자서 몇억 몇십억, 현실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왜 난 못하지? 왜 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희귀한 케이스죠. 최근에 히투셀로 구매 대행 시작하셔서 네. 매출내신 분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들 어느 정도 되셨어요? 다마고치 40대 중반, 50대 초반인가 40대 중반이실 거예요. 프로그램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하나 좀 어려운 어어. 관문이라는 게 있으면 소싱이었거든요. 소싱은 결국에는 좀 사람의 능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즘에 소싱기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몇 천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몇 천만 개의 데이터는 팔렸던 상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팔렸던 몇 천만 개의 상품들 중에 중복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10분의 1이 안 돼요. 10분의 1보다 훨씬 안 돼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훨씬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돌고 최신성 싸움이에요. 반자동 같은 경우에. 통상 네이버, G마켓, 옥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죠. 네이버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최근 팔린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빨리 팔릴 확률이 높아요. 반응이 바로바로 올 확률이 높아요. 옥션에 올려놓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보다 비싸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와서 스스나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면 마진을 확보할 확률이 더 크겠죠.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초보는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타오바오 매칭해서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그래서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옥션을 조금씩 섞어서 가지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리죠. 막 진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구매 대행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완벽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완벽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강사들이 일단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올리세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완벽하지 않고 대충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해준 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지재권만 검수해서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즘에 막 배송비나 해외 배송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측정해준단 말이에요, 소싱기에서. 그리고 역마진이 나오면 배운 거잖아요. 역마진이 났네. 지금 당장은 엄청난 두려움인데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들을 안 하려고 다 완벽하게 하나하나 배송비 따지고 얼마인지 확인하고 좀 내려놓고, 부업이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랑 CS 처리를 보통 맡기기 위해서 직원분들 많이 뽑는데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아이디 이런 것까지 다 넘겨주냐, 그러면 내 개인정보까지 다 넘겨주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걸 어떻게 해서 위임을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무실에 뽑았고, 그 사무실에서 주문 처리를 했었어요, CS랑.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냥 카드 넘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타오바오 아이디만 주면 거기에 카드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결제하고 카드 비밀번호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넘겨주는 게 어쩔 수 없죠. 이 직원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자기가 올려서 똑같이 팔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어요? 근데 그 직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마켓에서 직원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하죠. 얘가 내 마켓에 있는 상품 다 삭제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전 직원한테 그렇게 직원이 그럴짓하게 대하진 않아서 제가 그러니까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배대지를 운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물류가 핵심이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강의든 판매든 뭐든 물류가 없으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물류를 위탁을 처음엔 주려고 했는데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제 마음대로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밤 12시에 제가 남의 창고를 쓰고 있는데 밤 12시에 부품을 갈아야 돼요. 남의 창고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저한테 엄청 큰 가치는 아니에요. 큰 가치나 이유는 아니었는데 수강생들도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한테 배우고 싶겠지 그냥 판매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진 않겠죠. 그냥 이 모든 흐름의 맥이 물류라고 생각했고 물류를 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도 준비하거든요. 여기 뭐 마트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데에 납품하는 거예요. 자체 창고 없고 저희 회사 차 없으면 못해요. 이거 또 유통사 껴야 돼요. 유통사 끼면은 온라인 가격이랑 오프라인 가격 다 무너져요. 저희는 제가 다 하니까 그런 금액도 지킬 수가 있죠. 시장가랑 온라인가랑 다 지킬 수 있죠. 온라인 셀링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온라인 셀링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이 적은 거지 사업 자체가 가볍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중요한 사업이고 적게 들어간다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BBQ는요 치킨 대학에 가서 2박 3일인가 일주일 동안 치킨 만드는 거 연수를 받아요. 매장 정하고 매장 인테리어 하고 돈 넣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도 똑같이 인테리어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치킨 튀기는 거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BBQ가 생겼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물건을 판다라는 걸 알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왜 매출이 바로 안 나온다고 접는 거예요? 그 진지함의 농도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되게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 부업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줘서 판매가 된다라는 매력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마켓에 상품이 올라가 있을 때 얘기죠. 그러면 피디님 저는요 마켓 안 들어가고 광고센터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전 돈이 들어와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겠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드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하루 4시간이 뭐예요? 안 잔 적도 있어요. 저 이 차 왜 샀는지 아세요? 처음에? 안 죽으려고 샀어요. 맨날 차에서 쓰러지니까. 그 빨간불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빨간불이면 그 브레이크 밟고 잠깐 서 있잖아요. 좀 자는 거예요 그때. 교통사고도 몇 번 났었고 고진감래라고 결국에는 처음에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근데 그 조금만이 너무 사람들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가 저희 창고입니다. 여기가 저희 창고 1동이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기에 또 창고가 있는데 저기가 2동, 3동 저쪽 위쪽에 또 있고요. 가서 보실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오늘 다 쿠팡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이에요. 여기에서도 보관하고 있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저희 회사 물건도 있고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로켓 배송으로 보내는 물건들 로켓크로스로 보내는 물건들 네이버로 나가는 물건들 그리고 로켓크로스로 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중국 배대지에서 바로 보내시는데 여기에 갖다 놓는 분들은 쿠팡 윙으로도 그러니까 3P로도 팔리고 네이버로도 팔리고 하는 분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 렉을 빼고 있어요. 어디 렉을 빼고 있어요? 여기를 일부러 빼고 있는 거예요? 네. 가득 준비하려고. 오케이. 근데 스페이스가 아직 그래도 여유가 많진 않네. 많지. 위에 동도 가보실래요? 그냥 저희 회사 거 물건만 보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강생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일반 3PL 업체를 가면 안 받아줘요. 왜냐면 덩어리가 작으니까. 월 비용을 기본 얼마 내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개인으로 쓰던 창고 100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규모가 한 1년 만에 확 커져버린 거죠. 지금 몇 평인데요? 500평 될걸요? 450평? 여기 두 칸은 저희 회사 물건들만 담아놓고 있어요. 판다님 브랜드가 지금 잘 팔리고 있나 보네요? 아니 그냥 팔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있고 이거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가면 돼요.
아, 오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가나 보다. 생각보다 세관에 제품 이상으로 걸려가지고 전자파 인증 받는 제품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칩 하나를 걔네들이 바꿔친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네들이 성능을 더 좋은 걸 넣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안 해줬는데. 공장이랑 믿고 하는 건데, 그 공장도 저랑 거래를 3년을 했는데 그 공장도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을 다른 데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 부품 하나가 잘못됐는데 세관에서 기가 막히게 그걸 뜯고 뜯어야 보일 수 있거든요. 뜯고 뜯어서 그걸 기가 막히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수정했죠. 인증 다시 받고. 근데 그거를 뜯고 나서야 이제 판다님도 왜 이게 바뀌었지 아신 거예요? 중국 공장도 몰랐어요. 이런 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원래 컨테이너 몇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스톱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다님 몸이 10개라도 모자르. 아니 제가 다 하진 않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직원들 없으면 저 망하죠 진짜로. 그럼 지금 시간이면 그 중구로 이동해야 되나요? 이제 슬슬 가야죠. 가보시죠. 오전 일정까지 다 마쳤네요. 광고까지 촬영하시고 오늘 진짜 굉장히 바쁘신데요? 저희 인터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 네네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네. 용기가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별거 없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는 누구나가 다 참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만 내고 마켓만 가입하시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영상만 보고 실행은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부딪혀 보시고요.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뻔한 말 같은데 정말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라서 여러분들의 차례가 지금 당장,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난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대 판단이도 네. 2025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